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자들이나 이제 소비자들은 사설 탐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떤 게 궁금하시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보통 TV나 드라마를 보면 사설 탐정이 범죄 현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건도 해결을 하고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전부인가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동네 변호사 조두로라던가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 우리가 변호사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변호사가 국내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0명? 200명? 실제로 그런 변호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영화라던가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소재로 다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탐정 조사 업계에도 실질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어메이징한 능력을 가진 그런 탐정은 실제로 한 3명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영화나 이제 소설로 다루어지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사람처럼 과거에 법원을 상대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경찰을 상대로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인용이 되었거나, 아니면 변호사를 상대로, 그리고 범죄자를 상대로 이제 승소를 했거나, 이제 그런 사례를 가진 전문가가 많지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국내에 한두 사람 정도만 더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탐정업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에 또 궁금하신 게 있나요? 우리 같은 사람이 탐정한테 의뢰를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일을 해줄 수 있는지, 비용 같은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디까지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불법 심부름 센터의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불법적인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오염된 채로 그 질문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설 탐정은 신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폭력 행위를 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법 업체들이 그 의뢰인들을 이제 꼬셔가지고 호객 행위를 해서 이제 컨택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상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불량 심부름센터 업자들 때문에 사설 탐정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사설 탐정의 이제 고유한 업무의 가치를 훼손을 시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설 탐정은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을 해서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거기까지가 이제 사설 탐정의 이제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중국집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밥을 맛있게 먹었는지 맛이 없게 먹었는지 이러한 진실을 밝혀낼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또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그 누군가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만났는지, 그러한 진실을 밝혀낼 필요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중국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그 사실관계만 정확히 파악해서 계약자에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누군가를 만난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파악을 해서 의뢰인에게 제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그 진실 여부는 이제 변호사가 할 일이고, 판사가 할 일이고, 검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예전에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을 가입을 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어떤 상품을 선물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하면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뢰인에게 확답을 해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탐정의 업무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무턱대고 뭘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런 경우는 두 종류의 부류밖에 없습니다. 신만이 할 수 있거나 사기꾼들이 이런 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나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이제 보편적인 그런 사설 탐정 회사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부분들이 대충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호사들처럼 사무실에 찾아가서 진지하게 상담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사무실을 구비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의뢰인이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의뢰인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솔직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달콤한 말만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이제 현혹되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얼렁뚱땅 계약을 하게 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돈만 날리게 되고 본인이 얻고자 하는 정보는 얻지도 못하고 상처만 또 받게 되는 거거든요. 불량 업체들과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나 전화 오시는 분들은 이미 불량 정보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한들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저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면 의뢰인은 바로 그 불량업체에게 전화를 걸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에게 의뢰 비용을 얘기해 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그 의뢰를 할 소비자가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고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사설 탐정 업체들한테 전화를 하면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택배 정보를 까봐야 한다고 하면서 배우자가 상간녀한테 택배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주소를 알아야 돼서 그렇다면서 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하고 뭐 이런 업무를 할 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시나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예전 영상에도 계속 다뤄왔던 내용이지만 그런 탐정 회사들은 탐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뿐 실제 탐정 회사들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부름센터 업자들이나 불량 심부름센터 업자들이 탐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탐정인 척하면서 의뢰인들과 이제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탐정이 아니란 거예요. 저처럼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미행이라던가 증거 수집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행을 하고 잠복을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헌법 제17조가 뭐냐면 모든 국민은 자기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거나 미행을 하고 잠복을 하는 거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자는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위치 추적기를 이제 부착한다는 사실을 듣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업체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업체가 이제 불법 행위를 하면서 이제 적발됐단 말이죠. 그러면 의뢰인은 소비자는 이 업체가 그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승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의뢰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범으로서 이게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의뢰인도 함께. 이 탐정업체가 의뢰인에게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그 위치 추적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의뢰인은 민법 840조 1호에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탐문 활동을 통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제 불법행위를 한 거랑 의뢰인이 의뢰를 한 거랑은 이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는 의뢰인의 비밀과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뢰인을 불법으로부터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전문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통 초짜들이나 불량심부름센터 업자들이 이제 의뢰인을 속이거나 이제 컨택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실수를 많이 하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컨택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불량 업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며,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아갔을 때 이제 내가 뭘 물어보고 뭘 궁금해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탐정사무소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를 선택을 해서 전화를 걸게 되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몇 개의 그 업체들이 불량심부름센터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탐정조사업의 업종은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불량심부름센터 업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업체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해야 될 과제이고요. 그런 정상적인 업체를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몇 군데를 놓고서 내 사건들을 이제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두 번째거든요. 정상적인 업체를 찾았다면 그 업체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계약 이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뭐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하게 이제 물어봐야 되고 자기 자신의 사건들이 잘 이행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업체와 소비자들 간에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상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탐정 회사에 이제 신뢰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의뢰를 하고 싶다면 그때 비용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비용이 좀 높다라고 하면 그때 비용을 절충을 해보세요. 웬만한 업체는 절충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뭐 10% 20%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해주면 그때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가 가능한지도 물어보고, 그리고 할부는 무이자로 몇 개월이 가능한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실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조금 더 건전하고 건강한 탐정 조사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